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의 실브 채널입니다. 3월 2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히스패닉과 흑인들은 유권자 아이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펩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의 너레이티브와는 달리 대다수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 및 일반 유권자들은 압도적으로 유권자 신분증이 선거 무결성에 부합하며 시행돼야 한다고 하며 민주당이 그간 주장을 하여온 유권자 아이디가 유권자를 억압하는 도구라고 주장하여 HR1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선전선동이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77%가 투표 전 개인 신분증 요구를 찬성하며 15%만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공화당 92%, 무소속 75%, 민주당 63%가 아이디 요구를 공통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극소수의 급진 좌파 민주당원에 의하여 입법이 추진된 것이며 이 수치에는 흑인 찬반이 64% 대 22%, 히스패닉 78% 대 16%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번 조 바이든을 지지하였던 유권자들 중에서도 62% 대 24%로 나타나서 도대체 이 입법의 근거가 무엇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안은 상원에서 인준 대기 중입니다. 따라서 몇몇 주의 법무부 장관들은 HR1 법안이 반헌법적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왜 이런 아젠다를 밀어붙일까요? 무엇을 듣기 위하여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8,100만 텍사스주의 부주지사인 단 패트릭은 지난 화요일 밤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종신집권을 위한 일당 독재 체제를 하기 위하여 설계된 불법 이민자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월에 체포된 사람만 10만이 넘으며 올해 연말까지 120 내지 150만 명이 불법 입국할 것이며 우리가 단속을 1명을 하면 다음에는 2~3명이 들어오므로 해마다 200만 명을 사면을 하고 그들에게 시민권과 투표권을 주어 영구집권의 도구로 이민정책을 악용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어서 며칠 전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다가 죽은 9살짜리 소년을 예로 들면서 미국 정부가 미성년들의 불법 입국을 부추기고 있으며 그들을 표밭으로 만들어 표수학을 하는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며 일당 영구집권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며 밝혀진 통계가 말하듯 델리오에서만 성범죄 증가율이 1967%가 증가하였다고까지 하며 이들 범죄자 대부분이 이전에 성범죄자로 추방당하였던 자들이 재입국을 하여 같은 범죄를 반복한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카말라 해리스는 그냥 웃기만 하고 조 바이든은 국경 문제에서 우물쭈물 없어지기 바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국무장관 후보로 조디 하이스를 추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현직에 있는 라펜스 펄즈가 다시 후보로 나설 계획이나 그는 2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증거물로 사용되었던 통화 내역에 대하여 워싱턴 포스트에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는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많은 오점을 남긴 자이며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지난번 선거에서 표를 구걸하여 200표를 가져다가 86표 차로 당선되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워싱턴 포스트는 정정 보도와 함께 사과 성명문까지 발표하였으나 친중 국무장관은 거짓말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의 북서쪽 로키 산맥에 자리 잡은 콜로라도 주립대학 메인 캠퍼스가 있는 볼드에서 총격 사건으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어틀란타 마사지 가게 순회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충격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현직 경관을 포함하여 1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자 민주당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한 인종차별주의자의 범행으로 몰아가며 백인에 의한 범행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까지 가세하여 의회에 총기 규제 법안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카멜라 해리스도 가세를 하고 여기에 또한 그의 조카 딸인 미나 해리스까지 동원되어 백인에 의한 인종우월주의적인 살인사건으로 백인 문화의 죄악성을 강조하며 문화말살의 프레임을 만들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나 FBI 발표에 의하여 그가 아주 어린 시절 시리아에서 난민가족으로 이민 온 자이며 과객 무슬림인이며 백인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의회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던 딱따구리 팬데이 요원인 일한 오마르가 슬그머니 입을 다물고 미나 해리스도 트윗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루지애나주 상원의원인 장 케네디 상원의원은 우리는 총기 규제인 건 컨트롤이 더 필요한 게 아닌 머저리 규제인 이디어 컨트롤이 더 필요하다고 총기 규제를 가지고 떠드는 머저리 좌파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페더럴리스트의 레이첼 오발드의 보고에 의하면 8년 전인 2012년 오바마 정부 하의 연방거래위원회인 FTC는 오바마의 재선을 도운 일로 인하여 구글의 독과점법 위반 혐의를 거래위원들이 그 조사를 마무리하여 버리므로 오늘날 구글이 거대 독점이 되어 언론을 통제하기에 이런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이후로 구글은 더욱더 친민주당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더욱더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이번 의회가 반독과점법의 전면적인 변화를 고려하는 한 예시로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조 바이든이 조지아주 마사지가게 순회 총격 살인 사건에 관하여 어틀란타로 급히 에어포스1을 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비행기로 비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호사가들은 이미 실권은 카말라 해리스가 갖고 있으며 조 바이든은 핫바지 대통령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치매로 인한 핵공 우발 방지를 위한 핵공 버튼의 안전장치로 카말라가 동성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좀 더 두고 보면 알겠죠. 한편 같은 비행기 탑승에 대하여 백악관은 공식 논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의 팩트체크에 의하면 조 바이든은 에어포스1, 카말라 해리스는 에어포스2로 어틀란타 비행장에 비행기 트랩을 내리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과 사진은 모두 내려진 상태입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BLM이 작년 8월 경찰의 과잉 단속으로 사망한 데니엘 프루드의 사망 사건에 대하여 애꿎은 사망 장소에 입주하고 있는 식료품 체인점은 영업을 못하게 하고 주차장은 점령, 난리법석을 피워 가게는 급히 손님과 종업원을 귀가시키고 버스 정류장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시카고에서 이주하여 뉴욕주 로체스터에 살고 있는 데니엘 프루드가 경찰의 과잉 단속에 의하여 질식사한 사건으로 당시 해당 경찰 7명은 가족의 청원으로 인하여 해고당하였으며 일부는 또한 법적인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BLM이 이번 지역 사회단체들의 도움으로 해당 사건 발생 지역인 이 쇼핑몰에 기념 페스티벌을 연다고 하여 상점들을 문을 닫게 하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체인점인 웨그맨스는 즉시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직원들을 귀가 조치시킨 후 안전을 이유로 로체스터 매장이 당분간 문을 닫는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국적인 극좌파들의 광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